14살 소년이 중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자연재해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충격적인 재앙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점은 소년이 이 거대한 재앙을 막을 방법으로 한국과 관련된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미신이라 무시했던 사연의 주인공인 과학자 장린마저 소년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 예언에 격분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30일 안에 하늘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린입니다. 중국 응급관리부 재난과학국 국장이죠. 칭화대와 UC 버클리에서 지질학 박사까지 받은 이력이 제게는 자랑이자 짐이 되곤 합니다. 해외파 엘리트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중이었죠. 윈난 지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이 문득 귀에 들어왔어요. 진행자의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년을 모셨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인 14살의 예언가 린 샤오보군인데요. 정말 미래가 보이나요? 헤드폰을 제대로 끼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소년은 의외로 평범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큰 눈, 단정한 교복 차림. 하지만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죠.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분했습니다. 베이징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맑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진행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무섭네요.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화면 속 소년은 손목시계를 보지도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7월 26일, 북쪽의 검은 물이 말라붙을 때 시작됩니다. 스튜디오에 잠깐 정적이 흘렀죠. 이내 진행자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하, 정말 구체적이네요. 여러분,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7월 26일이라고요. 조롱이 섞인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지만 소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웃지 마세요.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진행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저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날이 4월 15일이었으니 7월 26일까지는 약 3개월.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죠. 방송은 얼버무리며 광고로 넘어갔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날짜를 적었습니다. 황당한 미신이라고 치부하면서도 과학자로서의 직업병 같은 것이었을까요? 모든 데이터는 일단 기록해두는 버릇이 있거든요. 창밖으로 맑은 봄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그 소년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것은 광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맑고 확신에 찬 눈동자였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구하오 부장의 호출이었어요. 급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그 소년의 예언과 얽히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친 7월 26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하오 부장의 급한 회의 요청을 받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잠깐 시간을 내 한국 기상청의 최윤아에게 연락했어요. 장마 전선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최윤아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제 연구 파트너였습니다. 데이터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동료죠. 윤아, 나야. 지금쯤 회의 가능해? 노트북 화면에 최윤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죠. 린, 무슨 일이야? 급해 보이네. 화면을 통해 최신 기상 차트를 공유하며 말했어요. 중국 장마 정체선이 이상해. 북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 베이징까지 영향을 줄 것 같아. 최윤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데이터를 살폈습니다. 정말이네. 평년보다 300km는 북상했어. 게다가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다 베이징에 물폭탄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순간 그 소년의 예언이 머릿속을 스쳤죠. 베이징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 불편한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료 좀 더 보내줄래?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통화를 마치고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고위 간부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구하오 부장은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장린, 늦었군. 자리에 앉게. 회의실 스크린에는 베이징과 허베이성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구하오 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해당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다들 들었겠지만 올해 장마철 강수량이 이례적일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베이징과 허베이 지역은 경계 수준을 넘어섰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최윤아와 확인한 데이터와 일치했으니까요. 그래서 중앙에서 특별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장린,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게.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뭔가 함정이 느껴졌어요. 부장과 저는 늘 미묘한 긴장 관계였으니까요. 제가 말입니까? 다른 분들이 더 경험이. 구하오 부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는 해외파 엘리트 아닌가? 미국에서 배운 첨단 기술을 보여줄 때군. 회의실 전체가 묘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성공하면 제 공로가 되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요. 구하오 부장은 공식 임명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소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성공하면 자네 공로, 실패하면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여성 리더로서 늘 증명해야 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물러설 수 없었죠. 임명장을 받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불현듯 그 소년의 예언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7월 26일까지 2달 남짓. 과학자로서 미신은 믿지 않지만 데이터는 분명 위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 특명이 제 경력의 도약대가 될지 아니면 파멸의 함정이 될지 시간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7월 29일 예언보다 사흘 늦게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베이징 상공에서 검은 구름이 마치 도쿠리를 엎은 듯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24시간 동안 743mm, 15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죠. 제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장 국장님, 주저우 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하류 마을들이 곧 잠길 겁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온통 갈색 물에 잠긴 도시, 지붕 위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들. 그 순간 14살 소년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미신이라 치부했던 예언이 현실이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구조가 우선이었죠. 저 지붕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려가요. 헬기가 가까이 접근하자 노부부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꼭 아는 채 떨고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밧줄을 내렸지만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 먼저 데려가세요. 제발. 할머니를 구조한 후 다시 내려갔지만 그 사이 물살이 더 거세졌어요. 할아버지가 있던 지붕의 일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더 내려가요. 지금 내려가지 않으면 늦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다가가 간신히 할아버지를 구했어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집 50년 동안 살았는데. 그날의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다른 긴급 호출이 왔어요.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고립된 병원에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서둘러요. 진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병원 옥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가 태어나고 있었어요. 의사 한 명이 손전등 빛의 의지의 분만을 돕고 있었죠. 헬기 소리에 놀란 산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와드리러 왔어요. 포대기만한 담요를 들고 내려갔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헬기 불빛이 마치 무대 조명처럼 그들을 비췄습니다. 울음소리가 폭우 소리보다 크게 들렸어요. 생명은 재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법이죠. 산모와 아기, 의료진을 모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는 너무나 작고 여렸어요. 그때 산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린으로 지을게요. 당신처럼요. 감동의 순간도 잠시 착륙장에서 노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이건 하늘의 벌이요. 우리의 교만을 벌하는 거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할머니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해서 그래. 하늘이 보고 있었어. 그 말에 순간 얼어붙었어요. 과학자인 제게 미신적인 말은 늘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할머니의 말이 묘하게 귓가에 남았죠. 구조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어요. 비가 그친 아침, 파괴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 확고했던 신념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베이징 홍수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3년 12월 18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깊은 잠에서 휴대폰 진동에 눈을 떴어요. 화면에는 긴급 재난 알림이 번쩍였죠. 간수성 지스산 6.2 규모의 지진 발생.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린샤오보 소년의 예언이 또 한 번 현실이 됐다는 공포감이 전신을 휩쓸었어요. 서랍에서 그동안 숨겨두었던 소년의 예언 노트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겨 12월 기록을 찾았죠. 12월, 땅이 갈라진다. 단 4글자였지만 정확히 맞아떨어진 현실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과학자로서 우연의 일치라고 합리화하려 했지만 2번의 정확한 예언은 우연을 넘어섰습니다.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채 재난 대응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은 이미 전쟁 상황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는 진앙지 주변 마을들의 참혹한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죠. 무너진 건물들, 길가에 울부짖는 사람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망자 수는 126명입니다. 보고관의 말에 구하오 부장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해외 언론에 보도될 숫자는 100명으로 조정하게 외신 대응팀에 전달해. 숨이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부장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실제 사망자는 이미 430명에 육박합니다. 사실을 왜곡하면 구하오 부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장린, 자네는 과학자니까 데이터만 다루게. 위기 관리는 내 소관이야.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베이징 홍수 때 만났던 노부부, 헬기에서 구한 아기, 그들 모두 숫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정보 공개가 구조 효율을 높입니다. 사망자 수를 축소하면 해외 구호단체들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구하오 부장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컵 속에 물이 출렁였죠. 장린,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지? 이건 명령이야.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했죠. 부장님, 제가 현장 책임자로서 실제 피해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구하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처음으로 그와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린 샤오보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025년 여름, 장강이 3번 뒤집히고 스촨 땅이 크게 울린다. 소름이 돋았어요. 이미 2번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는데 3번째는 더 큰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어요. 이 소년을 직접 만나봐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간수 지진 피해 사진들을 꺼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했습니다. 비록 제 경력이 위험해지더라도 진실을 찾아내야 했죠. 린 샤오보라는 소년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지. 린 샤오보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3차례의 공식 요청이 모두 거절됐어요. 국가보안상 이유로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죠. 이제 비공식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왕 류이, 내 사무실로 와줄래? 왕 류이는 저희 부서의 홍보과 사무관이지만 그의 진짜 능력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대학 시절 해커였던 그는 컴퓨터만 있으면 거의 모든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무슨 일이신지. 왕 류이의 눈빛이 저를 살폈어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린 샤오보를 만나야 해.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해. 왕 류이의 눈이 커졌어요. 그도 이미 소년의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 아이는 국가특수영재센터에 격리되어 있어요. 최고 보안시설이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국가보안시설 침입이었어요. 알아. 하지만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야. 왕 류이가 잠시 고민하더니 씩 웃었습니다. 제가 초특급 출입증을 만들어 볼게요. 하지만 단 4시간만 유효해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이틀 후, 폭설이 내리는 밤, 검은 모자와 코트 차림으로 영재센터 정문에 섰습니다. 왕 류이가 만든 출입증을 보안 게이트에 태그하자 기적적으로 문이 열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뭘 도와드릴까요? 장 국장님?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방문 예약했습니다. 린 샤오보와의 면담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307호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과학자가 14살 소년의 예언을 믿는다니. 307호실 앞에 섰을 때 망설임이 밀려왔지만 2차례나 적중한 예언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열자 소년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죠. 혼자 오셨네요. 장린 국장님. 뒤돌아보지도 않고 제 이름을 말하는 소년에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마주 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린 샤오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제 영혼을 꿰뚫는 듯했어요. 알아야 할 사람이 오실 시간이었으니까요. 방 안을 둘러보니 벽에는 낯선 글자들이 적힌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모두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쓴 것 같았죠. 이건 용서라는 글자인가요? 소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한국어로 용서예요. 매일 100번씩 쓰고 있어요. 린 샤오보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2025년 여름,
장강이 3번 뒤집히고 스찬 땅이 크게 울립니다. 한국의 빚을 고백하지 않는 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2번의 재난이 현실이 된 지금 이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빚을 말하는 거지? 한국과 무슨 상관이? 소년이 제 발을 잘랐어요. 역사는 기억합니다. 하늘도 기억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알려줘. 린샤오보의 눈빛이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만이 하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창문으로 도망쳐야 했지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지? 소년의 대답은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에요. 하늘이 보낸 메시지를. 영재센터에서 황급히 빠져나온 저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소년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한국의 빚을 고백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최유나뿐이었습니다. 유나, 지금 통화 가능해? 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을 겁니다. 최유나는 즉시 알아챘죠. 린, 무슨 일이야? 괜찮아?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해지려 노력했어요. 유나,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중 기후 모델 공동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야 해. 통화 너머로 미세한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최유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갑자기 공동 작업을 제안하는 건 망설임 끝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린 샤오보의 예언, 2번의 정확한 적중, 그리고 다가올 장강 대홍수와 스촨 대지진에 관한 이야기까지. 말을 마치자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인, 정말 그 소년 말을 믿는 거야? 최유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유나, 나도 미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 최유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최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차분하고 진지한 어조였죠. 린, 사과보다 진심 확인이 먼저야. 수백 년간 쌓인 역사의 상처는 말 한마디로 치유되지 않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유나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닌 한국인 전체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찾았어요. 75세의 어머니는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했던 역사적 사실에 관해 물어봐야 했죠. 어머니, 6.25 전쟁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TV 리모컨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금 중국이 한국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6.25 전쟁 때 우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 너희 삼촌은 그 전쟁에 의용군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 단지 명령이라서 선택권이 없었지. 어머니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사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죠. 그 전쟁으로 우리도 많은 것을 잃었단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이 잃었어. 그들에게 우리는 가해자였으니까. 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평생 묻어두었던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결심했어요. 과학적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퍼즐의 역사와 정서적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유나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유나, 공동 시뮬레이션을 즉시 시작하자. 그리고 내가 더 알아야 할 역사가 있어. 도와줄래? 최유나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좋아. 2인, 진실을 찾는 여정에 함께할게. 이제 거대한 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막 희망은 역사적 화해에 달려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늘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한국 기상청과의 공동 시뮬레이션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2025년 6월부터 장강 상류에 이례적인 강수량이 예상되었고 스촨 분지의 지각 활동도 불안정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린 샤오보의 예언이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이죠. 국무원 장관단 브리핑이 소집된 날,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난 예측 보고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자존심과 역사적 인정이 걸린 문제였죠.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장관들이 한 명씩 입장했습니다. 구하오 부장이 저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제 발표 내용이 이미 그의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장린 국장, 특별 보고를 시작하십시오. 의장의 신호에 따라 단상에 섰습니다. 크린의 장강 유역 시뮬레이션 영상이 펼쳐졌어요. 올해 6월부터 장강 상류에 이례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삼엽댐의 수용 한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장관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이어서 스촨 지진 예측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스촨 분지에서 규모 7.8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57.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0년 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말을 이었어요. 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2가지 조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삼엽댐의 선제적 방류를 3주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장관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폭탄이었죠. 둘째, 한국에 대한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특히 6.25 전쟁 참전에 관한 말을 마치기도 전에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웃음소리와 야유가 섞인 비명이 들려왔어요. 정신 나갔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과학자가 미신을 믿다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눈을 똑바로 뜨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역사적 화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구하오 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장린, 지금 우리가 한국과 관세 전쟁 중인데 한국 따위에 사과하자고. 누구 편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꿈쩍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국익을 위한 제안입니다. 만약 예측대로 재난이 발생한다면 구하오 부장이 제 말을 자르며 쏘아붙였어요. 퇴장하세요. 당장. 마지막 존엄을 지키며 천천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먼 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를 조롱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왕 류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국장님, 들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셨어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과는 뻔하네. 곧 해임 통보가 올 거야. 왕 류이가 한 발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장님, 제가 SNS 익명 계정으로 소년의 예언과 피해 축소, 내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이미 해외 서버에 백업해뒀어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왕 류이는 제 동조자였지만 이건 그의 경력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어요. 류이,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왕 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국내 언론에선 삭제됐지만 해외에선 번지고 있어요.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구하오 부장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해임 통보겠죠. 전화를 받기 전 왕 류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양심밖에 남은 게 없군. 전화를 들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예상대로 해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 휴직이었죠.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징계 대기 상태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첫 번째 경고가 나타났어요. 양쯔강 상류 윈난성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죠. 어제 윈난성에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3배를 기록했습니다. 당국은 아직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TV 앞에 앉아 소식을 지켜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유나였어요. 린, 위성 자료 확인했어? 윈난 상공의 구름 패턴이 비정상적이야. 이대로라면 앞으로 4주 안에 장강 중류까지 심각한 홍수가 발생할 거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게 갠 날씨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곧 모든 것이 변할 테니까요. 유나, 너희 정부에 경고했어? 최유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중국 내부 문제라는 답변만 돌아왔어. 국제적 개입은 어렵다는 거지. 침묵이 이어졌어요.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왕 류이였어요. 국장님, 인샤오보가 격리실에서 더 깊은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년을 숨긴다고 해서 예언이 바뀌는 것은 아닐 텐데요. 노트북을 켜고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윈난에서 시작된 비구름이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소년의 예언대로였어요. 5월 15일 두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스촨 지역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전조 현상이 분명했습니다. 더 큰 지진의 전주곡이었죠.
쓰촨성 일대에서 미세한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일상적인 지각 활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하오 부장이 TV에 등장해 침착하게 대응책을 설명했어요. 그의 눈동자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거부한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당분간 친척 집으로 가 계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말을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재난이 올 것 같아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난 알고 있다. 내 삼촌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눈물이 차올랐어요. 창문을 열자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5월 30일. 장강 중류에도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뉴스 알림이 계속해서 울렸어요. 삼엽댐 수위가 위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당국은 제한적 방류를 시작했지만 하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날씨가 급격히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치 노여움을 담은 듯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마지막 희망으로 구하오 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한국에 사과하고 대대적인 댐 방류를 시작해야 합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화면이 네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에는 제가 창가에 서 있고 다른 쪽에는 린 샤오보가 격리실에 앉아 있었죠. 또 다른 쪽에는 구하오가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최윤아가 서울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서도 너무나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이내 점점 거세게. 남은 시간은 30일. 우리는 하늘 대신 서로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물은 곧 인간의 눈물이 된다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